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시험장용 꼭 점검해야 할 핵심 쟁점 기출숫자 정리 주택법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 24번 주택법 용어정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국지 LG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호당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는 문장이죠? 또는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서 호당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이죠. 국가나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어서 호당, 세당 얼마요? 85 이하면 국민주택입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읍면일 때는 얼마 이하? 100 이하면 국민주택입니다. 3번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무엇을 제한주택이죠?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민영주택 한다는 건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보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그 다음에 뭐요? 기숙사. 기숙사는 학생복지대에 포함되고요. 다중생활시설은 수식어 잊지 말아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다중생활시설은 옛날 고시원인데요.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인 다중생활시설입니다.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2종 근생이든 숙박시설이든 상관없이 다중생활시설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준주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중생활시설 그러면 준주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월세 받는 아파트 한 지붕 두 가족이죠. 공동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구분 소유가 안 되는 주택이에요. 구분된 공간 세대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몇 개의 세대? 하나.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우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월세 받는 아파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용어전에서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세대당 85 이하,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이나 면일 때는 얼마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 이걸 국민주택 규모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주택의 수요 공급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으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 공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75%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합니다. 근데 조합주택이나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은 100% 이하입니다. 조합의 고용률은 100%예요. 조합의 고용률은 10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이 주택의 수요 공급의 적정을 기하해서 필요할 때는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데 조합이나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만드는 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이랬네요. 조합의 고용률은 100%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계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 승인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이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요건 분양.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기존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둘의 차이점은. 자, 그러면
사업계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체 세대수가 3분의 1 넘지 않을 것. 전체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3분의 1 넘지 않을 것. 자, 주거적 면적 합계가 3분의 1 넘지 않을 것. 전체 세대수가 3분의 1 넘지 않을 것. 주거적 면적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까지,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 세대 구분형.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승인받아서 공급하는, 건설해서 공급하는, 분양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자, 세대수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 전체 세대수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고 신고하는 설치하는 기존 아파트를 바꾸는 경우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증축, 대수선 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입니다. 대수선은 10년 경과하면 리모델링 대선이 가능하고 증축은 15년이 경과해야 되죠. 자, 이때 증축은 주거 전용 면적 얼마 이내까지요? 30% 이내까지 가능하고, 자,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85 미만일 때는 85, 40이죠? 40%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85 미만일 때는 40%, 85, 40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증축은 수평 증축 세대수 증가형 있죠? 세대수 증가형 15%. 이거 수평 증축 그래요. 그 다음에 수직 증축입니다. 수직 증축 15층 이상이면 3칸, 14층 이하면 2칸 이렇게. 15층 이상이면 3칸, 14층 이하면 2칸. 세대수 증가형 15%까지. 자, 이게 리모델입니다. 대수는 경관수가 10년, 증축은 15년, 주거적 면적 30% 이내까지. 세대수 증가형 15%. 수직은 15층 이상이면 3칸, 14층 이하면 2칸. 공구, 둘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죠? 공구는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여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입니다. 그때 경계폭은 6m 이상이면 돼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 정도는 돼야 공구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더라. 부대설, 복리설, 간선시설입니다. 자, 부대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입니다. 주택에 뭐예요? 딸려 있는 거. 딸린 시설 꼭 기억하시고, 아파트 입구에 담장, 단지 내 도로, 아파트 입구에 담장, 단지 내 도로, 하얀 박스, 주차장, 주차는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관리사무소. 차 세우고 유류민 땡기면 그걸 건축, 설비. 딱 유류민 땡기면, 자, 왼쪽에 뭐, 우편함, 정면에 뭐, 승강기, 엘베,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면 점심 큰 거, 공청, 안테나, 정면에 봉세개, 국기, 계양대, 옆에 뼈쪽, 피레침, 요 건축 설비까지 부대 시설에 해당합니다. 복리설은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잡고 갑니다. 손자가 끌고 가는 거, 손자, 놀이터, 근생.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질질 끌려간 곳, 할아버지 유치원. 할아버지 운동을 데려간 곳, 주민 운동시설. 손자 할아버지에서 제일 가기 싫은 곳, 경로당. 자,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이게 복리설이고. 자, 이제 간선설은 연결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설과 기관설을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 그러죠. 우리가 기관설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로 플러스 불 3번 질러요. 도로 플러스 전기불, 가스불, 보일러불. 불 질렀으니까 물 뿌리고 119 전화 통신. 여기까지가 기관설이에요. 도로 플러스 불 3번, 전기불, 가스불, 보일러불. 불 질렀으니까 물 뿌리고 상하수도 119 통신, 전화 통신. 자, 이런 기관설을, 주택단지 안의 기관설을
주택단지 밖에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 기관시설과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면 그걸 뭐란다? 간선시설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도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역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국민주택 규모로 만드니까 85 이하입니다. 이제 원룸형 주택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요.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고요. 60 이하여야 됩니다. 소형 주택은 60 이하. 소형 주택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소 한 마리 그러죠? 소 한 마리. 자,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과 주인집 한 세대, 관리 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소형 주택과 도시형 주택이 아닌 주택, 그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소형 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과 그 외 주택을. 상준이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생, 아파트는 도생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85 이하죠. 그래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85 이하. 소형 주택은 처음부터 얼마?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 세대별 독립한 주거를 가도록 욕실, 부엌 설치하고요. 소형 주택. 전용 면적 30 미만이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 전용 면적 30 이상이면 자,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3개 이하의 공간. 3개 한 3칸. 침실은 7제곱미터 이상.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자,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초과한대요? 3분의 1. 이때 전체 세대수는 소형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 세대수를 포함해서 계산하더라. 이렇게 됐네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지하층 세대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자, 건축연에 여기 시민 거치면 몇 개층까지? 5개층. 건축연에 시민 거치면 5개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전용 면적 85 이하 사이즈고. 자, 소형주택 사이즈 얼마요? 60 이하. 30 미만이면, 자, 30 미만이면 한 칸. 30 이상, 그럼 60 이하, 30 이하죠? 30 이상 60 이하죠? 몇 칸? 3칸. 방은, 침실은 7, 럭키 7, 7제곱미터 이상. 2칸 이상, 2개 이상이란 말이 2개, 3개짜리죠? 자, 이게 얼마 초과하면 안 되고요?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들 완전 개정상 출제 영순이죠. 소형주택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주체 나왔네요. 주택건설 사업주체입니다.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은 시공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합니다. 이때 도생은 몇 세대 이상이죠? 30세대 이상이죠. 등록도. 도생은 3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도생은 30세대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입니다. 자, LH공사,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공적 주체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할 때는 이미 등록된 자를 이용하니까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결격 몇 년? 2년. 중개사법은 3년이죠. 공법은 2년.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자, 고용자가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되어 있고요.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고용자는 물어발식 기업 확장 때문에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 사업을 등록사업자한테 맡겨야 한다. 그러면 이들을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추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본다. 추정한다 아니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자, 주택건설 예정소유세 몇 프로 이상의 조합원이죠? 50%. 최소 20일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혜 제한이 없다. 주택조합 리모델링 제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건설 썼으니까 누구를 쓰면 안 돼요? 리모델링과 같이 쓸 수가 없죠. 주택건설 예정소유세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자 20일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수혜 제한이 없다. 여기에 주택조합 리모델링 제외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죠. 제외가 되는 거죠. 리모델링은 건설과 친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주택조합은 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책사유가 있네요. 자신의 기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기책사유가 있으면 뭐예요? 손해배상. 국민택을 공급받게 하여 직장택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 공, 신, 직장의 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고요. 자, 국민택을 공급할 때만 신고. 이때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집 있으면 안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지주택이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해당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걸려야 되죠? 6개월. 그러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거나 또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거주했고 무주택 또는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 소유하면 됩니다. 직장은요 근무기한 없고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택을 공급할 때는 85 이하 한 채 절대 안 되고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여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있죠.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야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리모델링은 건설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수 증가형 수평종축 있죠. 그럴 때는 건설을 쓸 수 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 동의를 확보했죠.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 야,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리모델링은 건설과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그러면 건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 공동점, 리모델링 제외하고는 리모델링 건설 못 쓰죠. 세대수 증가형 하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 직장의 공동점, 조합원 모집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입니다.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충원이나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 신고 없이 선착순. 조합원 수는 예정소유세 50% 이상 하되 최소 20인은 돼야 되더라. 자격 요건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면 됩니다. 근데 지역은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직장은 그런 거 없고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15 독립운동이죠.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80% 동의, 15% 소유권 확보입니다. 하여 시장운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받고
인가 후에는 신규 가입 교체를 못합니다. 금지시킵니다. 2년 내 사업계 승인 신청했죠? 3년 내 승인 받는 거죠? 자, 2년 내 사업계 승인 신청해야 되고 사업계 승인 이후에는 양도 양수가 자유가 되더라까지 받으셔요.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공, 신, 직장의 신, 집 있다 없다? 없다. 무주택자만 조합은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동만 한다. 동의 구분수합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주택단지 전체 한다.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되면 사업하러가 되죠? 허가받으러 가죠? 동만하면 몇 프로? 75%. 전체하면 전체 75%, 동별 50% 이렇게 됐네요. 그때 조합은 75% 동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이나 뭐 관리주체 얘들이 사업을 할 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만이 리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건. 리모델링은 조심할 게 조합 만드는 단계, 사업 허가 받는 단계 두 단계로 나눠져 있죠. 조합은 기본 3분의 2, 허가는 기본 75. 근데 입주자 대표이다, 관리단이다 이럴 때는 전원 동의로 사업을 진행하더라. 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특이한 게 선고유예가 있네요. 뭐라? 선고유예. 자격 상실, 자격 정지도 있네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도 있고. 자, 이 선고유예가 조합 임원, 주택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있더라. 결격 사유에 가면 당연 퇴임입니다. 그러나 퇴직 전에 관여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당연 퇴직 전에 관여행위는 효력지 않더라. 여기 특이사항 선고유예가 지역 주택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자,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부터 3년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 초흥의 의결을 쳐서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받지 못한 경우는 자, 총회에서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신청한 자는 20% 이상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모집 신고 수리되면 그로부터 몇 년 내요?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조합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자, 그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 몇 년? 3년. 3년 내 승인 받지 못하면 조합의 해산 여부. 자, 다시 볼게요. 모집 신고가 수리되면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못 받으면 사업 종결 여부. 조합 인가 받고 2년 내 승인 신청하고 3년 내 승인 받아야 되죠. 이렇게 2년 내 승인 신청, 3년 내 승인 받아 몇 년? 3년. 3년 내 승인 못 받으면 해산 여부 결정하고. 모집 주체는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했음을, 조합원 모집할 때 설명한 내용을 자, 가입 신청자가 이해했음을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모집 주체는 그 사본을 몇 년간 보관해요? 5년. 사본 보관은 몇 년이에요? 5년. 사본 보관은 몇 년이에요?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천부터 30일까지는요, 마음껏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회의 효력 발생은 자,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30일간 처리할 수 있고 서면을 발송하면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을 철회했잖아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며칠 내, 7일 내 반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칭하는 장은 며칠 내, 10일 내 반환을 해줘야 돼요. 반환 요청 며칠? 7일, 7요일. 요청 7일, 7요일. 내 통장에 꽂히는 건요, 반환은 10일. 30일 내에 마음껏 처리할 수 있고, 반환 요청 7일, 반환은 10일.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마음껏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조합의 탈퇴한 조합원의 비용, 환급 청구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일까지 처리할 수 있고 반환 요청을 7일 하면 10일 내에 반환되고 그때 30일 내에 철회했다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자 이렇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자 돌려줄 때는 처리하면 환급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30일 내에 처리할 때는 환급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자, 주택상환사채는 LH공사 등록사업자 L 등이 발행합니다. 자, 등록사업자는 보증 세워야 되고 LH공사는 보증 안 세우죠. 누구의 승인이요? 국장. 채권파트에는 기재부 장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채 양도드리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중도 예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면 양도 중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단순하게 다른 행정구역 됐어요. 그럼 서울특별시로 이전해도 된단 말인가요?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수도권 안에서 움직여도 된단 말인가요? 예, 수도권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도 중도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뭐죠?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면 안 되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면 안 되는 게 뭐죠? 세대원 전원 움직여도 전매가 안 되는 거죠. 전매가 된다 안 된다? 전매 가능 사유 예외가 있었는데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면 전매가 안 되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면 전매가 안 되죠. 그러나 주택상환사채는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든 서울특별시로 움직이든 세대원 전원만 움직이면 양도 중도에 갈 수 있습니다. 상환 그러면 기명입니다. 명의 변경입니다. 명의 변경은 자 어디에다가 사채 원부에다 주소 성명을 쓰고요. 자 대항할 때는요 채권의 성명을 대항할 때는 발행자나 제3자에게 그래서 채권에 대항할 때는 성명만 씁니다. 주소는 안 쓰고 최대생 이름 채권에 대항할 때는 성명 그 다음에 자 원부의 주소 성명 이렇게 되는 거. 자 자본금이 5억 이상인 법인인 등록사업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이어야 되고요. 주택상환사채는 회사채니까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공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5자 자본금 5억 사채, 회사채, 법인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자, 집단, 건축, 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에 30개 이상 허가 주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구청장이 없습니다. 승인 여부 통보는 60일 내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 국가나 LH공사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더라,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더라,
광역적 차원의 개발이 필요하더라.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국가도 LH공사도 통제를 받네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 내수가 필요하더라. 지역 균형 개발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 국장의 승인입니다. 사업계 승인권자는 승인받은 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소송상 문제 등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범위 연장. 자, 이렇게 승인받았으면 5년 내 착수,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공구별로 나눠서 하죠. 최초 공구 승인받고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2년 내 착수죠. 2년 미착수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다 여기 승인받고 5년, 승인받고 5년이잖아요. 근데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이죠. 아, 여기가 승인받고 2년이면 여기가 5년이고 2년이면 여기 최초가 아니라 여기가 최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받고 2년이 아니라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폭파돼? 안 돼? 안 돼.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나요? 부도 파손 공사료 불가능인가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단 보증인이 없어야 되죠.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이고 부도 파손 후 공사료 불가능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인이 없어야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택법 2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